월요일 두 번 쉬어. 왜? 토일 월. 웬일이래? 한글날. 아, 한글날 일요일이어가지고. 오 좋다. 아 그래서 월요일도 쉬어? 응. 그러니까 주말에 공휴일 있는 게 약간 좋아. 약간 싫은데? 왜냐면 대체 공휴일이잖아. 자, 30번 맞아. 됐어? 네. 됐냐고? 네. 네? 30번? 네. 그거 내가 어제 올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통합본이니까 그 41, 42 그거 하나 빼고 지금 통합본이거든. 네. 저희 오늘 시뮬레이션 봐요. 아니요. 수업만 9시까지 하는 거죠. 자, 대리아가 널리 믿어진다 그랬죠. 믿어진다. 뭐냐? 어떤 허브들이 어떻게인지 마법처럼 향상시킨다고. 뭐를? 그 작업을, 일을, 누구의 일을? 어떤 기관들의 일, 우리 몸 안의 기관들이요. 어떤 기관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인지를 몰라도 마법처럼 향상시킨다고 믿어진다. 그러니까 약초가 효능이 있다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해준다고 믿어진다. 특정한 질병들을 그 결과로. 이런 게 미스에 관한 글이죠. 이제 주제나 제목을 잡는다고 하면 약초에 대한 미스,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미스가 뭐야? 근거 없는 속설, 알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걸 미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브에 대한 잘못된 미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제 같은 거는. 그다음에 그러한 말, 진술, 언급들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어. 그라운드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 여기서부터 바로 지금 본론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서론이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믿는데 근거 없다. 때때로 허브들은 보이기는 해. 뭔가 효과가 있는 듯 보이기는 해. 왜 그렇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것들 뭐죠? 허브들이겠죠? 이 허브들이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 뭐를 증가시키니까?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니까. 뭔가 피가 팍팍 도니까 뭔가 업되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그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어떤 시도예요? 뭐 하려는 시도였죠? 공격적인 시도로 우리 몸이 좀 공격적인 시도로 혈액순환을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약초를 먹으면. 이걸 왜 공격적이냐고 했냐? 너의 몸에 의한 공격적 시도 속에서 뭐 하려고 하니까 공격적인 시도였죠? 네, 이 허브들을 제거하려는 너의 몸의 시도였죠. 뭘로부터? 너의 시스템으로부터. 그냥 몸이에요. 몸. 너의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약초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종의 독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순환시키자. 지금 이렇게 된 것뿐이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기관을 뭔가 좋게 만든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게 뭐예요? 혈액순환 증가죠. 이런 혈액순환 증가가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 어떤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일시적인인데 단어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이에요. 이게 일시적인이고 이거는 그냥 템포의, 즉 시간의라는 뜻이에요. 템포의. 일시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어떤 일시적인 느낌? 일시적인 업되는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그걸 보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게? 너의 건강 상태가 has improved, 향상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것을 이게 지금 이게 앞에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내용이니까 단수로 만들고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이고 이게 그겁니다. 이 일시적인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너의 몸이 이렇게 일시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조금 지칭하는 게 약간 불분명하긴 하네요. 예. 이게 이런 게 일시적인 업되는 느낌을 만드는데 그 업되는 느낌이 그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일시적인 느낌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 지칭하는 게 되게 있어야 되는데 불분명하네. 그게 일시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고 오케이. 이렇게 만약 봐야 그거 하겠네요. 자, 이거는 이게 맞고 이 일시적인 업된 느낌이고 이 일시적인 업된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이 일시적인 업된 느낌이 단수 맞죠? 이거 사역동사 있고 원형 맞고 이런 일시적인 업되는 느낌이 뭐를 그거를 지금 이걸로 가야 돼. 여기 있죠? 그 너의 몸에 의한 시도로 혈액순환이 증가되는 거 이런 혈액순환의 증가를 마치 뭐처럼 보이게 만든다? 너의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원래 이렇게 떨어져서는 잘 안 쓰는데 찾아봐도 할 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증가시키는 거 혈액순환 증가를 마치 뭐처럼 보이게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또한 허브들은 또한 뭐도 가질 수 있어? 플라시보 효과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예 효과가 아예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혈액순환 증가가 나타나서 이게 뭔가 건강이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을 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약초라고 하니까 뭐가 있다? 위약 효과가 있다라는 거. 마치 뭐처럼 다른 어떤 방법처럼 마찬가지로. 그럼으로써 이 컴마 찍은 거 보이죠? 그럼으로써는 어차피 부사니까 껴들어갖고 분사구문이죠. 그러면 도우면서 헬프니까 to 아니면 원형 둘 다 되고 네가 느끼도록 어떻게 느끼도록 더 좋다고 느끼도록 만들어 도와주면서 그래 어떤 경우든 간에 어쨌든 뭐 이래서든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것은 너의 몸이야. 뭐 지능을 가지는 것은 너의 몸이야. 몸이 지능을 가져 할 것을 지능을 가지는 건 바로 너의 몸이야. 지금 이렇게 만드는 무슨 구문? 강조 구문. 뭐 할 지능을 가지는 거? 다시 얻을. 건강을 다시 얻을 지능을 갖고 있는 건 몸이지. 약초가 아니야. 약초가 아니야. 어떻게 약초 따위가 가질 수 있겠어? 지능을.
그냥 풀이 어떻게 지능을 갖겠냐? 필요한 어떻게 해야 돼? 네, 수동이에요. 수동 필요한. 뭐 하는데 필요한? 너의 몸을 어디로 getting healthier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지시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지능을 허브들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 풀 따위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노력해봐라. 상상하려고 어떻게 약초들이 들어올 건지 너의 몸속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고칠 건지를 너의 문제를 상상해봐라.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만약에 네가 노력한다면 하려고 그것은 이게 상상이죠.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얼마나 불가능하게 그게 보이는지. It seems 다음에 뭐야? 어때 보인다? 형용사죠. 그걸 앞으로 지금 how랑 붙여서 뺀 거니까 impossible 형용사 들어가고. 이걸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를 보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의미할 테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면 뭐 하게 될 거야? 의미하게 될 거라고. 불가능하지 않으면 뭐를 의미해야 되냐? 약초들이 더 지능이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될 거라고. 뭐보다? 인간의 몸보다. 몸이 못 고치는 걸 약초가 고쳤다. 그러면 약초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야. 몸보다. 그런데 그것은 해야 되죠. 그냥 이스로는 연결이 안 될 테고. 뭐야? and 이시니까 which.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믿기에 어렵다. 오케이? 껌을 씹어봤자 뭐하나. 졸면 껌도 안 씹는 것을. 그냥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밤에 운전할 때 졸릴 때 막 잠 깨려고 담배 피우면 담배 이게 떨어뜨린다니까. 목이. 어디? 이 새끼들이 추우니까 또 다시 기어 들어오더라고. 잘 찾는다. 우와. 어머, 나 수면 놓친 거야? 헐. 못 놓치셨어요? 이런. 영어를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았어? 무료. 무슨 몸이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허브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학교에서 그래? 해서 꿈꿨나 본데. 아니 학교에서도 그러는 거야? 학교에서 위에는 해석이 똑같은데 밑에 해석할 때 쌤이 그 몸이 자연 치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허브를 먹는 것보다 그냥 냅두는 게 낫다고 그런 식으로 그 주제 쓸 때? 아니 근데 속뜻은 그런 뜻이긴 하죠. 해석은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 결국 그러니까 아니 뭐 따지고 보면 허브가 어떻게 고치겠냐니까 허브의 그런 비과학적인 치료 능력을 믿지 말고 그냥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믿어라라고 한 말도 될 수는 있죠.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약간 좀 한 칸 또 한 칸 이렇게 나와서 약간 연결하고 하면 자기가 이제 살을 붙이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몸이 더 똑똑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의 정체가 결국 뭐 허브가 똑똑하냐 몸이 똑똑하냐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게 똑똑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능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 몸은 우리 몸을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 우리 몸은 그게 이제 면역이잖아요. 말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건너고 해서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우리 몸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허브보다는. 31번 해봐. 졸지 말고 빨리
들리시죠? 응? 왜? 다 같이 짜장면집 잠깐만 갔다 왔는데 맞네. 네? 아, 맞아. 작게 먹으면 졸려. 맞아 맞아. 네? 응? 뭘 먹으면 졸려? 짜장면 중국 음식. 중국 음식 먹으면 졸려? 약간 기름기가 많아서 소화시키기가 힘드니까 에너지를 소화기관으로 쏟아서 내가 좀 졸리고 그런 거 있지. 그래서 그랬구나.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나? 저도 식곤증이에요. 저 식곤증 심해요. 식곤증이 아니라 영구 영어. 자, 우리는 걱정을 하는데 로봇들이 우리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다고 걱정을 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딱 그만큼이나 흔한 한 문제. 딱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시 가리키는 거는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것만큼이나 흔한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뻔한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생략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such a 혁명, so 혁어명, as 혁어명, 뭐 이런 어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s를 쓰게 되면 어혁명이 아니라 뭘 써야 돼? 혁어명을 써야 된다는. 알겠죠? 네. 요거하고 이제 결부지어서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만큼이나 되게 지금 흔한 우리한테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는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이다. 알겠죠? 네. 100 이하라는 것이다. 로봇들이 뺏어가고 있다는 거지. 뭐를 우리의 저지먼트를 뺏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판단력을.
큰 창고들에서 굉장히 흔한 이렇게 돼야 돼요. 명사 꾸미니까 뭐 형용사. 굉장히 흔한 큰 창고들에서 어디에 현장들 뒤에 있는 오늘날의 경제의 현장들 뒤에 있는 굉장히 흔한 이 큰 창고들에서 인간을 뭐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집게라고 하고 있죠. 인간 집게들이 서둘러 다닌다. 여기저기 이게 지금 동사야. 여기저기 서둘러 다녀. 뭐 하면서가 될 수밖에 없지. 얘를 붙일 방법은 지금 뭐야 그러면 grabbing 제품들을 선반에서 잡으면서 그리고 옮기면서 그것들을 어디로 그것들이 포장될 수 있고 발송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면서 그들의 귀들에는 있다 헤드피스들이 있다.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고 이어폰들이 꽂혀있다. 그 목소리가 제니퍼의 목소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인 제니퍼의 목소리가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동사예요. 말한다.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준다. 그다음에 뭐 없죠? 다 끝났는데 컴마 나왔으니까 동사니까 분사구문 돼야 돼요. 통제하면서 controlling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통제하면서 뭐에 그들의 움직임에 제니퍼는 쪼개 지시사항들을 작은 덩어리들로 쪼개 뭐 하기 위해서 에러는 뭐 하기 위해서 의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성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기보다는 집는 것보다는 18권의 책을 선반으로부터 인간 노동자는 아주 공손하게 지시를 받게 될 거죠. 지시를 받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동인 게 지금 지시를 받게 될 거예요. 뭐 하라고? 5권 들어 이렇게 지시를 받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나서는 또 5권 들어 그리고 나선 또 여전히 또 다른 5권 들어 이렇게 그 이제 15권이니까 한 번에 18권이 아니라 5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또 다른 3권 들어 이런 식으로 지시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받게 됩니다. 그 일하는 것은 그런 조건들에서 일하는 것은 이게 주어죠. 줄인다. 사람들을 뭘로 줄여버리냐? 기계들로 줄여버린다고. 어떤 기계? 만들어진 기계. 뭘로 만들어진 기계? 살로 만들어진 기계. 인간이 스스로 판단을 못하면 인간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생각해보라고 혹은 적응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니퍼 유닛은 뭐 한다? 그 생각의 과정 자체를 뭐 해버린다? 점령해버린다. take over. 그리고는 다루는 거다. 노동자들을 뭐로서 다루는 거야? 그저 값싼 어떤 출처로서 값싼 근원으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뒤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값싼 걸로 다루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근데 뒤에는 뭐 눈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엄지도 두쌍 달려 있는 아주 저렴한 노동용 기계네. 이런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인간은 알겠죠? 예. 값싼이라는 게 중요하다. 값싼 알겠죠? 32번 풀어보쇼.
지금은 아니야. 너네도 진짜 발견을 못해. 너네가 딱 집중하고 있는 순간이 얘가 조는 순간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딱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떤 거 딱 봐야 돼. 이게 다 다원이를 딱 중간에 앉히든지 둘이 서로 돌아가면서 감시하고. 지가 안쪽에 앉겠다 그랬어요. 아하. 의도가 있었구나. 의도가 있었어. 자. 아 내가 자꾸 자 그래서 자는 건가?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프리베일링 뷰 지배적인 관점. 지배적인 관점. 뭐 사이에 있는 지배적인 관점? 이 발달 과학자들 사이의 지배적인 관점. 발달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성장이라는 말.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과학자들입니다.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 지배적인 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걸, 성장이라는 걸 바라보는 지배적인 관점은 뭐냐면 이죠.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하다? 적극적인 기여자다 라는 게 성장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성장이라는 게, 발달이라는 게 결국 주변 여건이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만 볼 수도 있잖아요. 주변 여건이 중요하지 하면 주변이 이런 여건이면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여건이면 어떻게 성장하고, 이러면 본인이 적극적인 거예요? 아니면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게 되는 거죠. 근데 발달이라는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지배적인 관점은 뭐라고? 인간은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수동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그 안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발달을 한다. 지금 이게 이제 지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환경에, 발달에. 사람은 영향을 받아. 이러면 이건 뭐야? 아직까지 패시브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알겠죠? 영향을 받아.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들의 영향을 받아. 자기들이 살아. 그 안에서 살겠죠. 그러니까 유니치 이렇게 들어가고 where 그러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나오죠. 그들이 또한 역할을 하기도 해. 스스로가 역할을 한다고. 이게 적극적인 거죠. 뭐 하는데?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니면 그들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여기는 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스스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함으로써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바꾸고 그런 맥락들이 뭐예요? 여기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들이죠. 이 맥락들과 지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저 그 맥락 속에 본인이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그런 맥락을 바꿔가면서 자꾸 뭐한다? 자기가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심지어 아기들조차도 뭐한다 해야 되겠어? 영향을 미친다 해야 되겠죠. 역시 세상에, 지들 주변 세상에. 그리고 건설한다. 그들 자신의 발달을 뭐를 통해서? 그들의 이런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자, 예시 이제 생각해봐. 한 아기를, 어떤 아기? 웃는 각각의 아기, 어른을 보고 지가 보는 각각의 어른한테 웃는 아기를 한번 상상해봐. 그는 영향을 미쳐 자신의 세상에. 아기가 있는데 주변 어른들이 보고 어구 예뻐 어구 예뻐 이렇게 하는 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아기가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주변의 어른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는 걸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아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보세요. 지가 영향을 미쳤대. 자기 주변 세상에.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왜냐하면 왜 어른들이 보고 웃어준 걸 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어른들은 웃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베이비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베이비톡이 오고 이런 거예요. 알겠죠? 베이비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놀아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와 함께 그 아기와 함께 반응. 내가 잘못했구나. 지가 보는 어른한테 웃어주는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뭔가를 했군요 이미. 그러니까 아기가 어른들을 보고 빵긋빵긋 웃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뭐인 거야? 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라고. 그걸 보고 뭐하게? 어른들이 혹하게 만들었다 이거지. 알겠죠? 그럼 그 아기는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주변 어른들의 관심을 끌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져온 거죠. 데려온 거예요. 어른들을 어디로? 이 밀접한 접촉으로 가져오는 거죠. 지가 웃었기 때문에. 짜르르 웃으니까 어른이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서 1대1의 상호작용을 지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만들어내면서 뭐를? 기회를, 뭔가 어른을 보고 배울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학습을. 그래 세상을, 자기 주변의 세상을 자기한테 뭐에? 묶은 거예요. 종속시킨 거. 묶어. 집중시킴으로써 인게이지. 뭐야? 인게이지. 자기 주변의 세상을 인게이지 시킴으로써, 자기한테 집중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생각함으로써,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사람들과 물체들과 그리고 지들 주변의 세상과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은, 모든 연령대의 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발달에 그저 소비자야? 아니 지가 만들어내는 생산자야? 생산자인 것이다. 소비자가 아니라. 해봐. 커피와 껌을 준비하고 졸 때는 껌도 안 씹게 되고 커피도 안 마시고 껌이 필요가 없다니까. 쌤, 이거 하고 쉬는 시간이에요? 예. 아니 이거 지금 주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더 해야 돼. 자, 신선한 음식을 향한 추구가 환경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글이죠. 아니까 진짜 제철 음식만 먹으면 그래 그런 신선함을 추구하면 괜찮지. 알겠어? 근데 한여름에 먹어야 한여름에만 나는 것을 뭐하게 먹고 신선하게 먹고 싶다. 지금 이런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수요가 신선함에 대한 수요는 가질 수 있죠. 숨겨진 환경상의 뭐를 대가를 비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함을 원하는 게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자, 비록 신선함이 지금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용어로서
음식 마케팅에서 뭐로서? 일부로서 뭐의 일부? 자연으로의 복귀, 자연으로의 돌아감, 자연으로의 복귀의 일부처럼 그렇게 음식 마케팅에서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뭔가 신선함 하는 자연의 걸 그대로 먹을 때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뭔가 자연 친화적인 것 같은 느낌을 주겠지만 사실은 자연 파괴하는 거라고. 신선한 걸 원하는 게. 그 수요가 1년 내내의 공급을 향한 수요. 뭐에? 신선한, 이건 그냥 생산물, 공산물이에요. 공산물. 이게 농산물이고 신선한 농산물의 1년 내내의 공급을 향한 수요가 뭐 같은 신선한 농산물? 부드러운 과일, 그리고 뭔가 외국의 채소,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거, 이국적인 채소들, 이런 신선한 것들에 대한 1년 내내의 공급에 대한 수요가 이끌어왔다. 어디로? 널리 퍼진 사용으로. 뭐를 사용해야 됐죠? 온실들, 추운 기후에서. 그리고 증가하는 의존을 이끌어왔죠. 뭐에 증가하는 의존? 전체적인 품질 통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존. 이 전체적인 품질 통제가 뭐냐? 뭔가 온도 통제에 의한 관리, 그 다음에 살충제 쓰기, 그 다음에 컴퓨터 위성 기반의 뭔가 물류,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사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결국 환경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인위적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걸 신선하게 먹으려니까 비행기로 빨리 실어나는 이런 것들이 또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거죠. 전부 다. 그 수요가, 신선함에 대한 수요가 또한 기여했어요. 뭐에? 근심들의, 뭐에 대한 근심들? 음식 낭비에 대한 근심들에도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뭐야? 음식 낭비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선함에 대한 수요가. 언제 전까지가 가장 좋음? 언제까지 팔림?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날짜를 붙이면 언제까지가 되니까 바위가 언제까지 먹어야 돼. 지금 이런 거에 말하잖아요. 이게 신선한, 그러니까 유통기한 같은 거랑 비슷한 표식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게 뭐 언제까지 먹어야 가장 좋음, 아니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권장됨, 언제까지만 팔아야 됨, 언제까지 먹어야 됨, 이런 식의 라벨들의 사용이, 이런 라벨들은 근데 뭐야? 그러니까 딱 우리가 뭐 지금 유통기한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허용을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법적으로 허용을 한 거야, 합법적으로. 이런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라벨이 다 뜻하는 바가 지금 다 신선합니다.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거니까 법의 허가를 받은 이런 신선함을 나타내는 이런 라벨들이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거죠. 뭐를? 음식물을, 아니 낭비를, 어떤 낭비죠? 제도적인 낭비를 허락해 버린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신선함을 보증해 주는 어떤 법적 제도를 만들어 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건 뭐야? 이거 신선해요. 이거 언제까지만 먹으면 돼요. 이제 이런 걸 만들어 준 건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죠. 그 날짜가 지나면. 그러니까 신선함을 보증해 주는 걸 법적으로 이렇게 붙여도 된다라고 만들었는데 그 날짜가 지나면 싸그리 버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 뭐야? 제도적인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랑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합법적인 라벨들이 뭐에다? 제도적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 그 날짜만 지나면 다 버려야 되니까. 편의점 같은 데도 어때요? 사실 편의점 알바들은 막 하루 지난 거 일부러 막 공짜니까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빼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안 하면 다 버리는 거라고. 전부 다. 알겠죠? 운동가들은, 환경운동가들이니까 운동가들은 드러냈다, 노출시켰다. 그 스캔들을 과도한 생산과 낭비의 그런 어떤 소문을
이 사람들이 뭐 했다? 조명했다. 드러냈다. 이거 환경운동가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과도하게 생산하고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 들춰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게 콤마콤마야. 뭐 하는 사람인지 나타내는 거. 주장한다. 뭐라고 주장하냐.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들이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들과 함께 과도한 주문이 표준 관행이야. 지금 현재 어디에서 전체 소매업 분야에서 표준 관행으로 일어나고 있어. 피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뭐의 모습이죠? 빈 선반 공간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카페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비어있으면 뭔가 사람들이 다면 잘 안 올 테니까 기본적으로 꽉꽉 채워놔야 돼. 꽉꽉 채워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신선함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하루 지나면 다 어때야 돼요? 버려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무리하게 주문을 해놨는데 비어있지 않은 것처럼 이쁘게 보이려고 무리하게 주문을 해놨는데 이런 신선함에 대한 수요 때문에 유통기한이 졸라 짧으니까 이거 안 팔리면 그대로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알겠죠? 이끌면서 아주 높은 양으로 부피로 이끌면서 쓰레기에 어떨 때 뭐가 규칙적으로 초과할 때 뭐를 초과할 때 낭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쉬어.